안녕하십니까. 2023년 금융시장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관련해서 발표를 맡은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박진호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우선 글로벌 경제 위험 요인 및 금융시장 전망, 한국 경제 위험 요인 및 금융시장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해외 감독 동향,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국내 은행 산업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그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었고, 그 결과 팬데믹 종료 즈음에서 지금 주요국 통화 긴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G2 패권 경쟁, 중국 봉쇄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팬데믹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에 가중돼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제관계 분절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IMF에서는 그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적 통합이 세계화의 이익에 대한 회의가 제기가 되면서 질의 경제학적인 분절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제한적인 분절화 효과만으로도 전 세계 GDP의 2%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향후에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금리 급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현상이 있었는데요. 연말 대선은 연준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에는 그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시에는 추가 긴축 논의 및 단기 금리 급등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 민간 소비와 고용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외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리 상승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출 회복세가 악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25일자 언론 보도 기사를 보게 되면 23년 첫 20일간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 약 475억 불의 21.6%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이후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 가속화 및 기록적인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경치 확률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경치 확률 시 실물 금융 부문 위기로 전이되는 등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중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허그 미분양 관리 지역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및 가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부정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 경착륙 우려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금융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금리 및 환율이 급등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다가 작년 11월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들어 시장 금리가 반락했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지속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축 불확실성 등 해소 시 23년 중에는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등 실물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시 신용 손실 확대 등 금융 시스템 불안정 증폭 우려는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추후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은행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실물경제 자금 공급자로서 우리 금융 시스템의 보루이자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은 기업 대출이 1,200조 원, 가계대출 900조 원 등의 자금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은 대형 은행, 지주 은행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형 은행 지주 및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국내 경기 전반에 전염되고 금융회사 간 자금 거래가 경색되어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지주 및 은행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및 지속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제 은행의 PF 대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더불어서 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PF 대출 잔액은 2010년대 초반 PF 대출 부실 사태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또 최근 3년간 급증하다가 22년 이후 수요 감소 및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로 최근엔 소폭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금 공급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적정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일률적인 자금 공급 중단을 지향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 등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PF 대출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주거시설 비중이 80%에 달해서 주택시장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금융 감독 또 관리 대응 방향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유럽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하는 안드레아 엔리아라고 해서 엔리아라는 분이 ECB 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인데요.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전망을 통해서 실제 경기보다 경기 전망이 틀렸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ECB에서 기조연설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ECB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재 현황, 그다음에 감독 방향을 위한 제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한 경제 환경에서 비롯되는 다중적 하방 위험률을 들고 있고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자산 건전성 악화, 자산 가격 하락 위험, 팬데믹 이후 비교적 원만한 경기 회복에 따른 근거 없는 낙관적 기대 확산, 즉 비관적 전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그다음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리스크 관련 예측 모델의 실효성이 의문시가 된다는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ECB의 감독 방향 제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손실 흡수 능력 확충, 신용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한 배당 자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충격에 따른 자산 부실화 등 아직 장기적인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자본 확보를 통해서 위기 시 신용 공급 지원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 자제를 통해서는 은행의 잠재적 경기 수능성 효과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 가계대출 건전성 지표가 22년도 2분기부터 유럽의 경우에는 악화 추세로 지금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 파생 상품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증가를 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 능력 악화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자율 상승이 은행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자산부채 미스매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동성 공급이 풍부했던 시기에서 이제 통화정책 긴축 시기를 접어들면서 조달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간 캐리 트레이드 전략, 즉 저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한 후에 장기 국채 투자 등의 전략을 추구했던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급격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은행별 전략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CB의 경우에는 이제 거시 경제적 감독 방향에 더불어서 개별 은행별 그 전략 또는 재무 상태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은행의 개별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의 선제적 인식 및 관리가 필요하고 최근의 리스크 환경을 고려한 그 내부 리스크 예측 모델의 리스크 모델의 예측 능력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ECB에서는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누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부채, 과도한 레버리지가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로 그 거래 상대방 리스크, 집중화된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 위험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미스매치, 그러니까 ALM 관리 실패 우려를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CB 사례를 좀 참고해서 국내 은행 산업 대응 방향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제시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그 은행의 뭐 가장 기본적인 건전성 관리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은행을 넘어서서 은행이 공적 금융 시스템의 공적 역할을 봤을 때 금융 시스템 안정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은행의 그 내부 체질 개선, 즉 지배구조 등을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측면, 세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손실 흡수 능력 확충과 리스크 관리 능력 고도화,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공적 역할로서는 시장 충격에 대비한 그 공조 체계, 그러니까 그 여러 민관 합동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신용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부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선진화, 내부 통제 혁신을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갖춘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위험을 저희들이 시스템적 리스크와 고유 리스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은행의 개별적인 내부 요인에 따라서 발생할 위험은 아니고 대외적인 경제 환경에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예측 모델을 통한 선제적 대응, 그다음 시스템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개별 은행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원활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이 추구가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고유 리스크 측면에서는 개별 은행에서 내재되는 또는 파생되는 위험을 말하는데 지배구조, 내부 통제 등 내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은행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융시장 환경, 경제 환경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좀 고금리하 취약차주 한계 기업의 상환 능력이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으며,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민간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가 되었고, 최근 경제 심리 악화에 따른 단기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은행에서는 취약 요인 점검 및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점검을 하고 그러한 취약 요인 및 위기 현실화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이나 자기자본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위기 대응 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 배당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차주 한계기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차주 한계기업에 대해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개별 은행이 각각의 차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체이므로 차주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묘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대책도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동성 위험, 거래 상대방 리스크 관리 철저입니다. 그 외화 유동성, 그다음에 자산 부채 관리, 그 미스매치 재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리스크 관리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 대내외 비우호적인 환경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에 저해될 소지가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실물 경기 침체, 금융위기 등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신용 공급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 경제 위기 가속화가 우려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경착륙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로 금융 시스템 위기 시 버팀목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재정 정책 정상화 기조를 전제로 한 은행권의 민간 자금 공급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화 재정 정책이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 재정 지출 축소 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에 다시 통화 팽창이라든지 재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대를 전제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통화 재정 정책의 전 세계적인 흐름대로 정상화 기조를 전제로 해놓고서 결국에 민간에서 은행이 어떻게 자금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또는 그런 대책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서는 개별 은행뿐만이 아니라 은행권 공동 대응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취약차주 등 유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 정책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등 금융권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 기반 확보입니다. 반복되는 지배구조 논란, 그다음에 금융사고 빈발로 인한 신뢰 저하, 최근 금융의 디지털 과정에서 우려되는 잠재적 대형 사고, 자금 세탁 방지 등 국제적 규제 실패 시, 준수 실패 시 제재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요인이 있다고 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이 필요합니다. 대내외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 보상 체계, 사회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통제 혁신입니다. 금융사고 방지, 책임 경영 등을 위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은행권 TF, 공동 TF를 통해 가지고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 은행권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춘 사고 방지,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당국과의 소통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한 자율적인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종합적으로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팬데믹 종료 이후에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 어떤 취약 부분이 숨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와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 은행권에서 각자 그 대응 전략을 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내부 통제,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략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부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